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두산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현재 5% 상승을 그리고 있어요.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한순간에 무너지나 싶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틀 연속 상승하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금 이 시장의 난이도가 얼마나 큰지,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현재 94,700원으로 0.32%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수는 오른데 왜 두산로보틱스는 가만히 있을까? 너무도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속상하지만 인정해야 될 게 증시의 대다수 수급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종목이 487개, 하락하는 종목은 387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단 증시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두산로보틱스 쪽으로 수급이 안 돌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도니까 이런 두산로보틱스는 완전 나가리 아니냐, 정말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 폭등의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가 됐어요. 도대체 수많은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정답을 파헤치다 보면은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큰 급등이 나온 것도 보입니다. 자 감히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8분인데요. 저는 감히 예언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증시에서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수급들이 저는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로봇주로 향해 올 거다 감히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대다수가 놓치고 있죠. 저는 이미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염을 토해내는 것처럼 저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도 거뜬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지 모를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으시고 이 한번 악 물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볼 준비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용기도 없고 그럴 노력조차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분께 다가올 기회를 잡기 어려울 거예요. 이 영상 그만큼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크나큰 재료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당분간은 이 적색선을 지켜주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적색선 지켜준지 볼 거예요. 일단 세력들이 그동안은 이 적색선을 유지하면서 이 적색선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유지해 왔던 상황입니다. 반등을 계속 그려왔어요. 이 선을 따라서 추세를 상방으로 흘러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두산로보틱스의 주포 세력이 과연 이 적색선을 유지하는지를 좀 볼 거예요. 이 적색선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 적색선을 따라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가볍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내일장부터 이제 하단 추세선, 상승 추세 하단 추세선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지켜진다면은 첫 번째로 자 1차적인 저항대를 10만 원대 부근에서 체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2024년 7월 달에도 고점이 되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보신 것처럼 한번 뚫어내고 돌파했던 구간, 뚫어내고 다시 이탈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여러 차례 저항이 되고 됐고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아야 됐던 구간이 바로 10만 9천 원대 라인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에 과연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린 거고요. 1차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가뿐하게 대칭 파동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 우리가 주당 가격 13만원대 부분까지는 단기간에 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은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하단 추세를 유지하면서 흘러갈 경우에는 1차 저항대 테스트 이후에 2차 저항대 부분까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 우리가 요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 타점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추세선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분석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기 전략이죠.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올라가면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 체크하면서 1차에서 팔 수도 있고 2차에서 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잡으면 단기간에 좀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이건 단기 전략이고 큰 관점으로 큰 비중을 좀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전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두산로보틱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오른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광기입니다. 광기 그 자체입니다. 근데 광기에 들어갈 만 했어요. 재료가 너무나 미쳤으니까. 기업이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건 주식시장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자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혜성 같은 섹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던 것처럼 두산로보틱스도 오를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지금부터 핵심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는 분과 모르는 분들의 차이는 계좌의 결과로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그냥 다 던져버리자라고 생각이 드실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기회가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영상이 너무 유익합니다 라고 쌍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힘내보자고, 우리 정말 큰 기회 한번 잡아보자라는 의미로 두산로보틱스 기회라는 두 글자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큰 사이클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빅 사이클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잠시 재료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판서펜을 좀 켜야겠네요. 판서펜 켰고요. 자, 화면을 잠시 바꾸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재료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걸 진짜 바닥에 잡았으면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는 이유가 인공지능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신호탄은 엔비디아가 썼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어내고 있는 블랙웰 칩이나 이런 것들에 반드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내는 반도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구조가 어떤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알파벳은 구글을 통해서 AI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통해서 AI 시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과 오픈 AI는 뭐예요? 얘네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선점을 해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합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어떤 구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칩을 받아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다음 사이클이 로봇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실게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몇이나 되는지 좀 중요해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면 댓글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라고 한 번씩만 더 남겨볼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오픈 AI를 통해서 인공지능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업은 구글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냥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린 건데, 오픈 AI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받아서 인공지능 기술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부터 지금 받고 있고요, 반도체를. 그죠? 자,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와 구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쌓아가고 매출이 매일같이 사상 최고 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서, 그럼 오픈 AI나 구글이나 그 외에도 뭐 테슬라나 이 녀석들은 도대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챗GPT? 뭐 제미나이?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리 AI, 피지컬 AI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끝판왕으로 모두 로봇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봇을 바라보고 있어요. 로봇을. 테슬라도 그걸 알고, 구글도 오픈AI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여기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삼전과 하이닉스가 매출로 증명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인공지능을 결국은
로봇으로 적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삼전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왔던 그 이유가 결국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고 성장한다라는 그 이벤트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증시에 투자자들이 집중이 되었는데,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방금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로봇 쪽으로 지금 이벤트가 열리고 수급이 집중이 된다면 이 로봇주, 인공지능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기업들과 종목들만 가게 되는 건데, 우리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로부터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작년부터 피지컬 AI 시대에서 기술 동맹을 선언을 했고, 로보틱스 수석 이사인 메디슨 황까지 방문했습니다. 젠슨 황의 따님 분이시죠.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방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젠슨 황의 시구까지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뭐 젠슨 황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구를 하러 왔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귀엽고 깜찍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어요. 젠슨 황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구를 하러 왔다? 그것도 등번호에 엔비디아의 창립 연도를 박아서, 두산 회장님께서도 두산의 창립 연도를 등 뒤에 박아가지고 등번호를 했단 말이에요. 9293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기업이 엔비디아와 두산이라고 한 두 기업이 이 어마어마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상징적인 시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AI와 로봇 시대에서 함께 공을 던져보자. 함께 한 팀, 원팀이 되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든 건 뭐죠? 삼전과 하이닉스를 급등시키게 만들었던 그 이벤트가 로봇에서 열릴 수 있고, 그 로봇주들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두산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뭐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공동 개발 계약이라든지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나오긴 나오겠죠. 그죠? 그게 바로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우린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엔비디아랑 두산로보틱스가 뭔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긴밀해 보이고 뭔가를 공동으로 해낼 가능성이 높고, 재료가 아직 안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저렴한 주식이에요? 끝난 주식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언제 담을지 판단을 해야 되고, 얼마나 목표 주가를 볼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하단 추세선 지지받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고, 1차 저항 때, 2차 저항 때 체크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렸던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서 이 로봇주로 증시의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1차 저항 때, 2차 저항 때는 그냥 우습게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 랠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증시의 마법사이지 않습니까? 증시의 마법사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향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이 무거운 주식이 엔비디아 젠슨 황을 통해서 이렇게 급등하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급등하는데, 과연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시가총액이 6조 원밖에 하지 않는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두산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가는 거 과연 어려울까요? 여러분, 젠슨 황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계 인공지능의 황제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황제가 다음은 로봇을 바라보고 있고, 그 로봇을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해가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료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고요. 지금부터 73717454 여기로 문자 남긴 구독자분들은 제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모든 전략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엇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계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3717454 여기로 문자를 남겨놓으면 제가 뭐 VIP를 가입해야 됩니다, 뭐 수익이 나면 수익금 일부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혜택을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간 종목 대응 들어가고요. 장중에 실시간 대응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도록 제가 깔끔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VIP급 정보 제공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혜택이고요. 네, 이 VIP 혜택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구독만 하셔도 제가 챙겨드리는 혜택이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 상당히 구독자예요 라고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죠? 전혀 여러분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상 구독하시고 매일같이 응원해 주신 분들인데, 제가 이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겠죠. 그죠? 오직 여러분의 두산로보틱스 수익을 위한 전략과 대응을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7371 7454 두산로봇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자, 단기 타점은 자, 추세 하단부 지지받는 거 보고 추세 하단부 지지를 받을 때 누가 담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첫 번째, 추세 하단부 지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추세 하단부 지지를 받게 되면은 누가 이 안에서 매수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항대를 체크하러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저항대 10만원대 부근, 2차 저항대 13만원대 부근. 자, 각각의 저항대가 이렇게 짧게 존재하는데, 이 저항대 1차, 2차 돌파하는지 유무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저항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 하단부에서 들어왔던 수급이 이 저항대, 각각의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에서 매도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단기 매도 타점까지 잡을 거예요. 자, 단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온 수급을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 추세 하단부를 방어시켰던 수급이, 그 수급이 추세 하단부를 방어시킨 다음에 각각의 저항대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우리도 함께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각각의 저항대별로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담아가는 매수의 흐름이 더 포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중장기적인 전략, 지금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고 이 두산로보틱스를 나는 10% 20% 먹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스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조업 패권인데요. 제조업 패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의 패권에 따라서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영국의 패권. 영국이 한때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한때는 영국의 패권이 전 세계를 호령했었죠. 영국 역시도 제조업을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 패권을 거머쥐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제조업이 쇠퇴를 하고 금융권 중심의 성장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금융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이룬 이 영국을 제치는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폭발을 했고 미국으로 패권이 흘러왔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중국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최근 들어서 계속 리쇼어링 정책, 관세 정책 이야기하면서 미친 듯이 이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주가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을 둘러싸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AI와 로봇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이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격정지는 로봇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린 겁니다. 세계 패권을 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 패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패권을 거머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과 중국은 이를 두고서 어마어마한 숨막히는 경쟁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미국 쪽에서 법안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에 들어가 있던 공장을 빼내오고 있고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맞아요,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봇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이 로봇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제조업 패권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이 패권 다툼 속에서 제조업이라는 게 중심에 놓여져 있고, 지금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큰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 국가들에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의 마진율이 낮아서요, 선진 국가들은 제조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오르죠. 물가 오르니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오르니 국내에서 생산하기보단 더 저렴한 인건비가 있고 물가가 저렴한 다른 해외 쪽에 아웃소싱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국이 성장해왔고, 근데 미국과 중국은 이제 이걸 두고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로봇과 인공지능과 로봇을 적용을 하면은 비싼 인건비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제조업 전략이 생기거든요.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이 아직 안 간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꿀지 모르는 큰 빅사이클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이 모든 건 전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격전지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로봇은 어떨까요? 언젠간 가겠지 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폭등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크게 수익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중요한 순간, 이 중요한 종목을 제대로 대응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7371, 7454 여기로 두산 오브라고 꼭 남겨놓으시고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